어벤져스 엔드게임은 무려 3시간이 넘는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완성도를 보여주며 현재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탄탄한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다 보고 나신 분들이라면 몇 가지 궁금점이 생기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의 각본을 담당했던 크리스토퍼 마커스 그리고 스테판 맥필리의 인터뷰를 토대로 엔드게임 속 의문점들을 설명해보려 합니다. 당연히 오늘의 영상은 엔드게임 스포일러로 가득 차 있으니 아직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라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verybody owes these gentlemen to my left their thanks because your contribution to the MCU is epic. 우선 엔드게임은 타노스의 스냅에서 살아남은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토르, 헐크, 블랙 위도우, 그리고 호크아이의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왜 마블 측은 앞으로 MCU를 이끌어갈 차세대 스타인 스파이더맨이나 블랙팬서 등의 히어로는 냉혹히 죽여버리고 이들을 살려둔 것일까요? 사실 해당 설정은 인피니티 워 제작 단계부터 계획해둔 것이라 하는데요. 각본가 맥필리에 따르면 엔드게임의 메인 포인트는 뉴페이스 스타들의 활약보다도 원조 어벤져스 멤버들이 자신의 의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원조 어벤져스 멤버 모두를 스냅에서 살려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었으며 유일한 고민은 나머지 히어로들을 언제 되살릴까였다고 하는데요. 각본 제작 초기에는 모두를 일찍 되살리는 옵션 역시 고민해봤으나 엔드게임의 진정한 주인공인 어벤져스 멤버들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되살리는 것을 뒤로 미뤘다고 합니다. 물론 이미 수많은 광팬을 거느리고 있는 블랙팬서나 닥터 스트레인저 같은 히어로들의 비중이 워낙 작았기에 이 점이 조금 우려되긴 했으나 영화의 컨셉을 위해선 해당 결정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하네요. Why would you do that? There was no other way. 헐크의 경우 인피니티 워에선 밀당만 주구장창하더니 I don't know. We should have been having a thing. 엔드게임에선 뜬금없이 배너와 합체하여 등장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웠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Say green. Green. Did you get that?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사실 헐크와 배너가 협상하는 과정이 각본 작업 중간 단계에서 삭제돼서인데요. 본래 각본에 따르면 프로페서 헐크는 인피니티 워에서 등장하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Hulk, we got a lot to figure out, pal. 바로 이 장면 이후 서로 대화를 통해 합의를 봐 반은 배너, 반은 헐크인 스마트 헐크가 등장하는 게 본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해당 씬이 나머지 씬들에 비해 너무 밝은 느낌이라 어쩔 수 없이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와칸다에서 전투는 처절해야 하는데 개그 포인트를 너무 남발하는 것 같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었죠. 이렇게 프로페서 헐크라는 캐릭터가 탄생하는 장면을 삭제하다 보니 각본진은 그를 엔드게임에 어떻게 등장시켜야 할지 꽤나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써내렸고 연구실에서 새로운 헐크가 탄생하는 장면까지 구상했었지만 최종 선택받은 씬은 결국 우리가 본 식사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For years, I've been treating the Hulk like he's some kind of disease, something to get rid of. But then I start looking at him as the cure. 이는 다소 갑작스러운 전개였기에 앤트맨을 활용해 최대한 개그씬으로서 녹여내는데 집중했다고 하네요. Do you want to grab one with me? I'm Ant-Man. 가족을 이룬 후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 호크아이의 경우 꽤나 호불호가 갈렸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상남자적인 모습에 만족할 수도 있지만 너무 뜬금없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가 인피니티 워에선 아예 자취를 감추고 엔드게임에서 해당 모습을 선보이는데 역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전 영화들과 똑같은 방식을 쓰기 싫어서였다고 합니다. 영화 타임라인상 인피니티 워 당시 호크아이는 자신의 가족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런 그에게 어벤져스 멤버 한 명이 찾아가 타노스라는 악당이 등장했으니 같이 싸워달라고 부탁하는 설정의 경우 캡틴 아메리카 11호의 설정과 너무 비슷했다라는 게 각본진의 설명입니다. Clearly retirement doesn't suit you. Got tired of shooting golf? Well, I played 18, shot 18. 따라서 이런 진부한 컨셉을 쓸 바엔 차라리 그의 등장을 최대한 미룬 후 새로운 컨셉으로 등장시키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 엔드게임에 도달해서야 호크아이가 등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Hi, coming to you. Keep up, old man. Nobody would know. Nobody. 마블이 차세대 MCU를 이끌 리더라고 밝힌 것은 물론 Captain Marvel is about to take the lead and be at the forefront of the entire cinematic universe. 엔드게임 개봉 직전에 자신의 솔로무비를 세상에 내놓았던 캡틴 마블이었기에 그녀의 엔드게임에서의 활약 역시 많은 분들이 기대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게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외로 적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말이죠. 그녀가 큰 활약을 펼치지 못한 데에는 기본적으로 캡틴 마블보다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 촬영을 먼저 시작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각본가 맥필리는 해당 이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리라스는 캡틴 마블을 찍기 전에 이미 엔드게임 촬영을 마쳤었다. 그녀의 분량이 적었기에 추가 각본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애초에 엔드게임은 상실감에 대처하는 오리지널 어벤져스 멤버들의 이야기였기에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다. 그녀는 오히려 새롭고 신선한 히어로 쪽에 속한다. 즉, 아직 새로운 히어로들의 이야기를 펼칠 시간은 많이 남았기에 이번엔 오리지널 히어로들을 위해 자리를 양보했다는 게 이들의 요점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Control it. 엔드게임에서 가장 화제가 된 장면 중 하나는 바로 스파이더맨이 위기에 빠졌을 때 모든 여성 히어로들이 등장해 그를 도와준 후 함께 건틀렛을 옮기는 장면이었습니다. 현재 해당 씬은 명장면 중 하나다라는 평도 존재하는 반면 너무 자규적이었다는 비판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본진들 역시 이러한 반응을 제작 초기 단계에서부터 예상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씬을 두고 제작진들끼리 매우 많은 대화를 나눴으며 이러한 장면을 넣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했지만 애초에 어벤져스 영화들의 테마 자체가 팀업이었기에 등장시켜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미친 외계인들조차 팀을 이뤄 싸우는데 화끈한 여자 히어로들이 뭉치는 게 뭐가 대수냐 라는 것이죠. About to show these boys how we do it. You ready? Higher, further, faster, baby. 또한 막상 결과를 보고 나니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 멋진 그림이 나와 제작진 모두가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다고 하네요. I like this one. 네, 오늘은 이렇게 어벤져스 엔드게임 플롯들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엔드게임 속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